네, 안녕하세요. 6월 24일 오전 시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신 5개, 트위터 계정 15개, 차트 10종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금일은 미국 증시 하루 1조 달러 증발, 나스닥, 금봉, 그리고 CBDC 하원, 코스피, 유가, 채권, 달러 인덱스, 금과 은,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 여러 코인 뉴스들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뉴스부터 볼게요. NIT 제목은 트럼프 이란 협상 일방 주장, 이란 계속 반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팩트를 보면 트럼프는 협상 진전을 주장하는데 이란은 계속 새로운 공약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 상원이 50대 48로 트럼프의 이란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라는 결의를 통과시켰고 1973년 이후 상하원 모두 통과한 첫 전쟁 권한 결의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협상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월드스트리트 저널 보면은 테크주 급락 취약성, AI 비용 우려, 마이크론 급락, 에너지주 기회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I 투자 대비 수익 불균형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마이크론이 예상보다 낮은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반도체 전반이 같이 끌려 내려갔습니다. 지금으로선 현재 나스닥 주봉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블룸버그를 보면 코스피가 10% 폭락 후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반등 시도 중에 있고 스페이스X 채권 투자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동결자금 수십억 달러 해제를 방어했고요. 특히 코스피 반등 소식이 있는데 실적 시즌 기대감으로 현재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8,552로 마감해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 채권의 투자자들이 회의적인 게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는데 AI 버블 자금이 계속 흘러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테스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가디언을 보면 루비오 국무장관이 걸프 지역을 순방하면서 호르무즈 통행료는 없다라고 공식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역대 최고 기온에 40명이 익사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루비오 발언은 미국이 이란의 통행료 요구를 공식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 하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고 프랑스 폭염은 단기 에너지 수요 반등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니케이 쪽도 함께 볼게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2.2%, 반도체 급락이 한국발로 아시아 전체로 퍼졌고 손정희 주주총회에서 10년, 15년 더 한다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 증시에서 시작된 AI 셀오프가 일본으로 퍼졌다는 거고 아시아 AI 테마 동반 냉각되는 구조로 갈 수 있겠죠. 손정희 발언은 장기서사 위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나스닥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봉으로 보는 게 좋겠고 29,511% 어제 기준으로 마이너스 2.72% 하락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주봉 음봉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복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방향을 이제 향방을 가릴 수 있겠죠. 특히 3주 전에 큰 음봉이 나왔다가 바로 말아 올리는 구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만약에 28,000까지 내려온다라면 이 지지 구간은 무의미할 수 있고 그 아래 구간 26,000과 25,000 구간대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대비를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굉장한 광기를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아내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바라보는 게 좋겠죠. 이런 위기감을 없애려면 나스닥은 하루빨리 3만2로 다시 올려놓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도 주봉으로 보면 8,435이며 어제 기준 마이너스 6.8%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8,550을 지키지 못했고 다음 지지 구간인 7,000 초반과 6,000 중반까지 크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락한다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고 이 상승 추세를 다시 지키려면 8,550과 8,700 이 사이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실적 기대 반등감이 어디까지 회복을 시켜줄지 지켜봐야 되는 관건 중 하나죠. 금을 보겠습니다. 금도 주봉 기준 4,083달러이며 마이너스 1.73%, 은도 5% 급락을 했습니다. 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직격탄을 날렸고 달러 인덱스 강달러 환경에서 귀금속이 동반 급락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00 하단에서 매물대를 제대로 구축을 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한번 급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중 조절, 현금 조절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금은 이제 단기, 중기 변곡마다 계속해서 바이더리 해주면 향후 좋은 날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채권과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주봉 기준 100일 달러이며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도 위에 자리가 남아있고 유동성 구간도 남아있습니다. 파동으로 보더라도 이 꼬리 구간은 특장값과 중첩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채권 금리를 보면 10년물은 4.489%로 소폭 하락, 30년물도 4.938%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혼조세인데 금리가 내려가는 게 위험자산 반등 신호로 보기가 어렵고 달러 인덱스 이게 지금 강해지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볼 수 있겠죠. 달러의 강세와 금리 인상 공포가 동시에 작용하는 게 지금 가장 위험한 또 리스크한 조합이라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트코인과 온체인 쪽 보겠습니다. 어제 하락해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하락하면서 숏에 물량을 가세하는 게 아니라 익절과 또 롱 손절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6만대를 다시 한번 지켜줄 거라는 분석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 실제로 지켜주는지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 하락에서 다만 아쉬운 거는 이 하락에서 크게 손바뀜이 되거나 매수세가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그러한 점은 좀 찝찝하지만 현재 구조에서 당장 더 크게 내려가기보다는 매물대를 쌓고 횡보를 하든지 박스권을 만드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청산매물 보면 현재가 62,900이며 하방을 보면 6만대까지 열려져 있고 상방으로는 63,000과 4,000대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하방은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올 구간이고 상방은 속도가 터질 구간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펀딩비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 숏이 소폭 우위이며 롱 손절 유도 환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CBD 차트로 현재 봤을 때 현재 기준 가격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미 쪽에서 아직까지도 털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찝찝함이 있다. 찝찝함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매수세를 봤을 때는 단기 반등 구조로도 좀 힘을 우리가 실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크립토 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 하원 358대 32 CBDC 금지 통과 드디어 했죠.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며 달러 같은 종류로 정부가 이제 모든 거래를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원 85대 5, 하원 358대 32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고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숫자죠. 트럼프가 서명하면 2030년까지 연준의 CBDC 발행이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한테 엄청난 서사이며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막고 있죠. 반대편에서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이 있는데 대한화폐 법제화 완성 단계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레이텍트 7월 17일 청문회 확정 백악관 총력전이라고 보도했는데 하원 청문회가 7월 17일로 공식 확정이 되었습니다. 백악관 크립토 어드바이저가 민주당 설득에 나서고 있고 8월년이 이제 마지노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청문회 결과가 이제 비트코인 방향을 결정할 최대 촉매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 상원 이란 군사행동 중단 결의입니다. 1974년 이후 처음으로 상하원 모두 통과했으며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란 협상 변수가 줄어들 수 있고 유가 하락 압력 지속 구조로 갈 수 있겠죠. 다음은 리플, 룩셈부르크, EU 예비 승인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카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EU 전체 암호화폐를 통합 규제하는 법안인데 7월 1일 전환 기한 직전에 리플이 예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EU 시장에서 리플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톱니의 비트마인 이더리움 6천만 달러 추가 매수입니다. 6시간 만에 3만 5,138 이더리움을 더 샀고 총 565만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락 구간에서 기관이 공식적으로 매집을 했고 이더리움의 중단기 수요 구조와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아담백 비트코인 매수 권고 보도입니다.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저렴하고 자본을 투입하는 누구에게도 좋은 진입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플라이 로스 패턴, 오지 매수 권고, 중장기 바닥 확인 시그널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음은 비트코인 서플라이 로스 급증 차트인데 손실 상태인 비트코인 공급량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패턴이 역대 바닥 구간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차트에 빨간 원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역대 바닥이었는데 단기 추가 하락이 가능하지만 중장기 바닥권 진입 그리고 분할 정리 기회로 볼 수 있겠죠. 다음은 토스뱅크, 솔라나, 재단, MOU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 1위 토스뱅크가 솔라나 생태계에서 공식 진입을 했고 1,500만 고객 대상 스테이블코인 국제송금 파일럿으로 볼 수 있죠. 솔라나 생태계 실사용 확장의 직접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더, 브라질, 픽스 연동을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최대 결제망 픽스에 USDT가 연동이 되었습니다. 1억 7천만 명이 입금, 테더 보유, 픽스 지출이 가능해지는 건데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실사용 대폭이 확장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재단 인력 20% 감축입니다. 54명 구조조정을 했고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의 부정적인 뉴스이지만 다만 효율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개발에 집중한 효과를 받을 수 있겠다라며 하락 구간의 추가 압력 변수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방 시나리오는 12시 금지 트럼프 서명, 그리고 클레이 텍트 7월 17일 서플라인 로스 역대 바닥 신호 확인, 코스피 8,550 유지, 이더리움 재단 구조 조정, 그리고 하방 시나리오는 달러인덱스 대기 추가 돌파, 나스닥 주봉 음봉 지속, 유가 73달러 이탈, 그리고 노란스 개미 아직 미청산 사례, 클레이 텍트 지연,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체크 포인트 5가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방어, 중장기로는 비중 확대 기회로 우리가 바라보고 현재 시즌을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는 구간이며, 나스닥 주봉 마감을 이번 주까지 지켜보는 게 좋겠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